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 K 뉴스입니다. 뉴욕 일원 한인 기관과 단체가 자리를 함께하고 한인사회 현안에 대해 함께 논의했습니다.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재외국민선거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 등 한인사회 주요 이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상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지한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후 뉴욕 한인회관에서 열린 뉴욕 지역 동포 간담회. 뉴욕 한인회가 주최하고 뉴욕청 영사관, 시민참여센터, 민권센터, KCS, 재미과학자협회 등 30여 개 기관과 단체에서 4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뉴욕청 영사관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제19대 대선 재외국민 선거에 많은 한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했고, 시민참여센터와 민권센터는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으로 인한 한인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이제 신청 신청하신 분에서 물론 투표를 할 수가 있지만 많은 분들한테 좀 많이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투표가 4월 25일부터 지금 진행이 됩니다. 4월 25일부터 4월 30일까지. 커뮤니티 차원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또 실질적으로 이민 당국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인분들과 함께 공유하는 그런 커뮤니티 에듀케이션이 필요할 것 같고. 뉴욕 한인회는 새롭게 바뀐 회칙에 대한 소개와 이민사 박물관 현황을 보고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 회관 구입 후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는 KCS의 기금 모금 참여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뉴욕 한인회와 참석자들은 앞으로 한인단체 간담회를 정례화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오신 많은 단체장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시고 또 이 모임의 이 간담회의 유익함을 다 깨달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결정은 앞으로 3개월에 한 번씩 1년에 4번 쿼럴리 이 동포 간담회를 한인회에서 주최를 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오늘 동포 간담회는 첫 모임부터 많은 단체들이 참석해 관심을 끌었습니다. 앞으로 동포 간담회가 각 단체 간의 역할 분담과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갖추는 원동력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채널 K 뉴스 지한샘입니다. 올해 불법 체류자 체포는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기조에 따른 원칙 없는 체포라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이민 당국의 불법 이민자 체포는 30% 급증했고 단순 불법 체류자 체포도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올해 1월 20일부터 3월 13일까지 모두 21,632명의 불법 이민자가 체포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2.6%나 증가한 것입니다. 지역별로도 뉴욕시나 보스톤에서 2배에서 3배 늘었고 텍사스와 오클라호마주에서는 2천여 명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단순 불법 체류자 체포 건수는 전체의 25%에 달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애틀란타에서 체포된 불법 이민자 700여 명 중 대부분이 단순 불법 체류자였고 필라델피아에서 체포된 단순 불법 체류자 356명은 직전 해와 비교해 7배나 증가한 것입니다. 반면 범법 행위를 저질러 유죄를 선고받은 불법 이민자는 전체의 3분의 1가량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5%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민단체들은 비범죄 이민자들에 대한 체포가 늘고 있는 것은 단순하게 국가 안보 위협 등만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며 비난했습니다. 반이민 기조에 편승한 원칙 없는 체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IC 측은 국가 안보, 공공안전과 국경 보안에 위협이 되는 개인들을 집중적으로 체포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단순 불법 체류자들을 보호했던 전임 오바마 행정부의 기조가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이민자 추방 정책이 막대한 세금 낭비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또 전체 추방자 중 절반 이상이 단순 불법 체류자라는 점에서 무리한 추방 정책 고수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CNN 방송은 13일 2016 회계년도 연방 이민세관 단속국이 지출한 불법 체류 이민자 추방 예산은 약 32억 달러로 집계됐다고 전했습니다. 연방 당국이 추방한 45만 명 중 IC가 추방한 이민자는 24만 명, 나머지는 연방 세관 국경보호국에 적발돼 추방된 이민자들입니다. CNN은 IC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민자 1명을 추방하는데 평균 1,854달러가 소요된 것으로 분석했지만 32억 달러를 추방 이민자 24만 명으로 계산해보면 이민자 1명 추방에 무려 13만 3천여 달러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민자 1명을 추방하는데 1인당 평균 1,200달러에서 1,500달러가 소요되며 추방 전용기 등 이민자 이송에 지출하는 비용도 1인당 평균 1,878달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 추방에 지출하게 될 예산은 이보다 10배에서 100배까지 더 많은 천문학적인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범죄 전과 이민자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을 추방하려면 최소 300억 달러가 소요되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습니다. 1,100만 명 불법 체류자들을 완전히 쫓아낼 경우 미국이 부담해야 할 경제적 손실분은 약 1조 6천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2016년 소득세 신고가 오늘 마감되는 가운데 오늘까지 신고를 미룬 납세자들이 증가했습니다. 소득세 신고를 마친 납세자가 지난해에 비해 400만 명 줄었습니다. 최근 들어 소득세 신고를 마감일까지 미루는 납세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납세자들은 18일까지 소득세 신고를 마쳐야 연체 세금에 대한 벌금 또는 이자를 피할 수 있습니다. 연체료는 매달 내야 할 세금의 5%가 부과됩니다. 18일 자정까지 소득세 신고를 마치지 못한 납세자들은 소득세 신고 6개월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연장 신청 양식은 IRS 홈페이지에서 폼 4868을 다운로드받아 작성하거나 소득세 신고 e-파일링 소프트웨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소득 6만 4천 달러 이하인 경우 IRS가 제공하는 무료 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는 소득세 신고를 연장하는 것이며 세금 납부를 연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세금 납부 마감일은 18일 그대로 유지됩니다. IRS에 따르면 지난해 2,900만 명이 소득세 신고 마감 시즌인 4월 8일에서 22일 사이 신고를 마쳤습니다. 올해는 지난 7일 기준 소득세 신고를 마친 납세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00만 명 줄었습니다. 신고를 미루는 납세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납세자 가운데 해외에 거주하고 있거나 해외에 파견된 군인은 별도의 연장 신청 없이 소득세 신고 마감일이 자동으로 2달 연장됩니다. 닷새 만에 접수가 마감된 2018 회계년도 전문직 취업비자 신청서는 19만 9천 개로 집계됐습니다. 무작위 추첨을 통해 8만 5천 개가 선별됐고 추첨 경쟁률은 지난해보다는 조금 낮았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은 17일 H-1B 신청서에 대해 무작위 컴퓨터 추첨으로 석사용 2만 개, 학사용 6만 5천 개 등 총 8만 5천 개를 선별했다고 전했습니다. 접수된 신청서가 모두 19만 9천 개임을 감안하면 11만 4천 명은 탈락했으며 전체적인 추첨 경쟁률은 2.34대 1을 기록했습니다. 3대 1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던 당초 예상치보다는 낮게 나타났습니다. 지난해에는 2.78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은 추첨 결과에 따라 당첨자들에게 접수증을 발급하고 낙첨자들에게는 신청했던 서류와 신청 수수료를 반환하게 됩니다. 올해부터 급행 서비스가 중단돼 접수증을 받기 전까지 당첨 여부를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닷새 만에 사전 접수가 마감되면서 5년 연속 컴퓨터 추첨으로 비자 취득자를 선별했습니다. 1차 컴퓨터 추첨에서 석사용 신청서 2만 개를 가린 뒤 탈락한 석사용 신청서를 학사용에 포함시켜 2차 추첨을 실시했습니다. 전자칩이 삽입된 칩카드 확산 등 크레딧 카드 안전 강화에도 불구하고 해킹 피해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특히 해커들은 가스 스테이션의 자동 가스 펌프를 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일반 카드보다 안전하다는 인식으로 칩 카드가 확산되고 있지만 지난해 해킹 피해를 입은 데빗과 크레딧 카드의 사고 건수는 전년도에 비해 오히려 70% 증가한 것으로 크레딧 리포팅 전문 업체 피코가 최근 밝혔습니다. 다만 ATM이나 소매점에 비치된 카드 리더 등의 해킹 피해 증가폭은 30% 등으로 크게 둔화됐습니다. 기존 마그네틱 카드는 리더에 긁히는 순간 해커가 개입하면 순간적으로 카드 정보가 복제되면서 해킹을 당하게 되지만 칩 카드는 매번 거래할 때마다 새로운 암호가 생성되기 때문에 해킹 위험이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칩 카드는 비밀번호 절차가 없기 때문에 분실이나 도난 때 해커의 공격으로부터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상점 등에서 직접 카드를 사용할 때는 비교적 안전합니다. 때문에 해커들이 노리는 곳은 가스 스테이션의 자동 가스 펌프로 지목됐습니다.
피코의 보안 담당 TJ 호란 부사장은 가스 펌프에 설치된 카드 리더에 대해 EMV 칩 카드를 읽을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해야 하는 마감 시한이 2020년 10월로 정해지면서 최근 해커들의 주 표적이 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칩 카드지만 마그네틱 선을 긁는 방식으로 이용해야 할 때 더욱 주의할 것이 당부됐습니다. 뉴욕시 보로장들이 공립학교의 전면 무상급식 시행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뉴욕시 정부가 거듭 예산 마련에 실패하고 있지만 뉴욕 시민의 대다수가 무상 전면 급식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16일 맨하탄을 비롯해 퀸즈와 브롱스, 브루클린과 스테이튼 아일랜드 등 5개 보로장이 드블라지오 시장에 서한을 보내 뉴욕시 학교 전면 무상급식 예산을 내년 예산안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보로장들은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선별적으로 이루어지는 현행 무상급식의 폐단을 주장하며 누구에게나 보편적인 무상급식 시행을 촉구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향상시키고 비만을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뉴욕 시민의 10명 중 8명이 무상 전면 급식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주 보건재단이 17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2%가 학교 급식 전면 무상 제공에 찬성한다고 답했으며 반대한다는 응답자는 14%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뉴욕시 정부는 번번이 예산안 마련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일부 중학교를 대상으로 무상급식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지만 전 학교로 확대해 나갈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학교 전면 무상급식 프로그램은 보스턴과 시카고, 디트로이트와 필라델피아 등 일부 도시에서 시행 중입니다. 퀸즈의 상당수 공립학교들의 식수가 안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인 학생들이 많이 재학 중인 여러 공립학교들의 식수에서 기준치가 넘는 납성분이 검출됐습니다. 뉴욕시 교육국이 17일 공개한 뉴욕시 5개 보로 공립학교들의 식수 납성분 검출 조사 결과에 따르면 25, 26학군 학교 가운데 16개 학교에서 기준치보다 높은 납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와이스톤 JHS 194의 경우에는 147개의 수돗물 샘플 중 42개에서 기준치가 넘는 납성분이 검출됐습니다. 베이사이드 소재 PS 159 초등학교에서 19%, 플러싱 JHS 189에서 17.7%, 타운젠드 해리스 고등학교에서 16.8%의 기준치 이상 납성분 검출 비율을 보였습니다. 오클랜드 가든 PS 188과 PS 46, 리틀렉에 있는 PS 98, 베이사이드에 있는 벤자민 카도조 고등학교 등에서도 10개의 샘플 중 1개꼴로 기준치 이상의 납성분이 검출됐습니다. 반면 납성분이 기준치를 넘지 않았거나 기준치 이상의 납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곳은 베이사이드 PS 41, 플러싱의 JHS 185, PS 32, 로버트 케네디 커뮤니티 고등학교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납수돗물로 인해 미시건주 플린트시는 수도관을 전면 교체했으며 플린트시는 상수도 공급원을 교체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과 달리 뉴욕시 교육국 측은 학교 식수를 먹고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고된 적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납성분이 들어있는 물이 실제로 학생들에게 어떻게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의 고등학교 중 약 30%가 학생들의 무단 결석률이 1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단 결석 일수가 최대 18일을 넘길 경우 유급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저학년 학생들의 결석률은 대체적으로 낮은 반면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결석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저지주 교육국이 최근 발표한 2015-2016 주내 학교 결석률 보고서에 따르면 버겐 카운티 전체 공립학교 49개 가운데 15개 학교에서 학생들의 무단 결석률이 10%를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가장 높은 결석률을 보인 가필드 고등학교는 41.7%로 나타났고 다음은 클립사이드 파기 31.7%로 조사됐습니다. 리치필드 고교 27.8%, 팰리세이즈 팍 고교 13.8%, 포틀리 고교의 무단 결석률도 10.6%를 기록했습니다. 뉴저지주 전체에서 무단 결석 일수 중간 비율은 7%로 조사됐으며 이 중 뉴욕시 패스트트랙 서섹스 아카데미가 결석률 89.3%로 주에서 가장 높게 기록됐습니다.
뉴저지주에서는 대학 탐방, 종교적인 휴일, 병가 등은 무단 결석 일수에 포함되지 않지만 무단 결석 일수가 최대 18일을 넘기거나 전체 학교 출석 일수의 10%가 넘을 경우 유급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교육당국은 내년 학기부터 출석 일수에 대한 기준을 연방 규정으로 적용해 무단 결석 일수를 최대 15%까지 상향 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시가 범죄 전력이 있는 불법 이민자들을 법적 보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LA시는 지난해 12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에 맞서 불법 이민자들의 법적 보호를 위해 LA 저스티스 펀드를 설립하고 $1,000,000의 경제적 지원을 한다고 밝혔지만 지원 대상에서 범죄 전력이 있는 불법 이민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인권단체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단체 미국 자유인권협회 측은 LA 저스티스 펀드가 불법 이민자 보호를 위해 설립된 만큼 정당한 법적 절차를 받을 권리가 있는 모든 불법 이민자들에게 차별 없이 법적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뉴욕시도 이와 비슷한 불법 이민자 보호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범죄 전력이 있는 불법 이민자들도 보호 대상에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LA 카운티 거주자의 3분의 2 이상이 LA시를 이민자를 위한 피난처로 지정하는 데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로율라 메리마운트 대학은 지난 1월부터 2개월간 LA 카운티와 그 외 카운티에 거주하는 시민 2,4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약 70%의 시민들이 LA시를 피난처 도시로 지정하고 이민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인종별로는 히스패닉층에서 찬성률이 8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흑인과 아시안이 그 뒤를 이었으며 백인이 51%로 가장 낮은 찬성률을 보였습니다. 한편 연령별로는 10대에서 30대 사이에 젊은 층인 밀레니얼 세대가 피난처 지정에 대한 찬성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음은 간추린 소식입니다. 한국 외교부는 10월 5일 세계 한인의 날을 맞아 재외동포들의 권익 신장과 동포사회 발전에 공헌한 유공자를 찾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관련 기관, 단체, 기업 등이 추천할 수 있으며 대상은 재외동포들의 권익 신장과 동포사회 발전에 공헌한 재외동포 유공자와 국내 유공자입니다. 국민훈장과 포장, 표창 등 3개 부문으로 진행되고 신청은 4월 28일까지입니다. 외국 국적자의 경우 국문과 함께 영문 추천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토니 아벨라 뉴욕주 상원의원은 12일 드라이클리너스와 네일업소들에게 환경 개선 시설 교체 비용으로 $300만 규모의 주정부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론킴 뉴욕주 하원의원이 시도했으나 불발된 네일업소와 세탁업소들의 시설 교체 비용 지원 프로그램이 재추진되는 것입니다. 아벨라 의원은 주정부 차원에서 재정적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맨하탄 구경찰서, 퀸즈 115경찰서, 스탠튼 아일랜드 121경찰서 등에서 청각 장애인을 위한 수화 통역 프로그램이 시범 운영됩니다. 경관들은 비디오를 통해 수화 통역원과 연결해주는 앱이 설치된 태블릿을 구비하고 순찰에 나설 예정입니다. 뉴욕 경찰은 2015년 무고한 청각 장애인 여성을 체포해 $75만 배상하는 등 청각 장애인 관련 소송이 이어지면서 마련됐습니다. 클로스터타운 의회는 최근 소음 공해, 쓰레기 문제, 주택가 내 불법 주차 등으로 입을 수 있는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30일 이내 단기 렌트를 금지하는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클러스터타운 정부는 에어비앤비 등을 통한 직접 단속을 없지만 주민들이 불평 신고를 할 경우 단속을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적발 시 최대 $1,25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수요일은 가끔 흐리고 오후엔 구름이 더 많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56도, 섭씨 13도, 밤 최저 기온 49도, 섭씨 9도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지역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금요일은 간간히 구름이 끼는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토요일은 대체로 맑고 가끔 흐리겠으며 쌀쌀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